우리 게맛살 먹을 때 통통하게 살이 차오른 거하고 삐쩍 마른 살이 하나도 없는 맛살 있죠. 허벅지 제가 두께를 보거든요. 네. 허벅지 두께하고 엉덩이 이렇게 나온 정도를 보는데 허벅지가 두껍고 엉덩이가 오리 굵은 사람은 거의 질 안에도 근육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요? 근데 네. 4사나 5나 이런 좀 마른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근육이 없어요. 질 안에 근육이 없다고요? 그래서 탄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케겔 운동. 케겔 운동. 케겔 운동 하면 질 밑에 있는 골반 저근을 본인이 그 복근 운동해갖고 팔자 근육 만드는 것처럼 그 왕자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질의 근육을 만드는 게 팔자 근육이에요. 케겔 운동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대신 열심히 해야 돼. 할 때는 근육이 만들어지지만 조금만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복근 다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명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명기가 되려고 하는 여성들은 되게 케겔 운동 열심히 목숨 걸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신은 다 주지 않아요. 맞아요. 신은 다 주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따로 노력해야 되죠. 네. 리즈TV가 주최하는 제4회 부산 힐링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싱글 남녀라면 어느 분이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여행하고 또 파티와 축제를 즐기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싱글들끼리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올해 망설이다 가지 못했다, 내년에 꼭 가겠다 하면서도 용기를 지금 내셔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올해는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립니다. 사실 중년 되면 갱년기와 동시에 우울증도 많이 오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섹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좀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나이쯤 되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도 별로 안 행복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권력을 조금 가져봤는데 안 행복해.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남자로서 사랑받고 이게 행복에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거나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섹스를 해야지 자기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묘한 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섹스를 할 때 동양의학으로는 두 기가 만나서 엄청난 이제 순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엔돌핀, 그다음에 도파민,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좀 행복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게 신이 만들어놨다는 것은 섹스가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남자들한테도 그런 호르몬을 주고 여자들한테도 그런 호르몬을 주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해서 아침 새벽밥을 해주게 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을 주고 싶고 이게 실은 섹스의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외롭구나, 여러분이 우울하다고 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섹스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최고 보약이에요. 최고 항우울증제, 수면제 이런 약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항노화 할 수 있는 가장 종합 비타민 토탈 건강식품이 섹스죠. 만약에 원장님이 싱글이 되신다면 어떤 남자를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한 사람. 그다음에 나를 배려해주고 따뜻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타고났어요. 타고났긴 하지만 우리가 그 사회적인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야죠. 표현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근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성적으로 착취만 당하는 것 같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절대 오래갈 수도 없고 그 사랑은 만족스럽지도 않겠죠. 그렇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 내가 그냥 여러 여자 중에 한 명인 저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 저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알면서도 저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남자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따뜻한지 아무리 배려심이 있는지 그것보다 이 사람이 지금 잘생겼는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지위는 뭔지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먼저 보는 여성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서 찾아 헤매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영상 중에 또 을로 사는 여자, 갑으로 사는 여자라는 네. 것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는 여자는 을로 사는 것이고 또 갑으로 사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갑으로 살 수 있는지. 저희 병원에 레이저 하러 온 사람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전에는 을이었는데 지금 갑이라고. 결국은 또 질이 정답이네요. 예.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이 준재벌인데 항상 남편이 갑이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땐 또 아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남편의 의견에 의해서 남편한테 아부하면서 살았는데 그 남성은 섹스를 아주 좋아했어. 좋아했대요. 예. 근데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쨌든 저한테 와갖고 질레질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계약을 해야 될 날이 있는데 부인하고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계약이 잘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화대라고 딱 1,0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한 3개월 만에 왔는데 자기 남편한테 한 1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화대 너무. 예.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동안 자기 남편이 딴 데에 가서 다른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화대를 뿌렸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부인이 섹스를 안 해줄까 봐. 그러니까 부인한테 오히려 이제 막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자기가 바뀌었네요, 갑이. 예, 자기가 갑이 됐다고 그랬고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대요. 와, 진짜 효과가 엄청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갑이 된 여성들 꽤 많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부인 눈치를 안 봤는데 이제는 질레질 한 다음에 남편이 부인 눈치도 보고 이제는 부인 편을 들어주죠. 아, 진짜요? 아, 남자들한테 그게 진짜 잘 만족도를 높여준다라는 게 이게 그렇게 다른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면서 질 관리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해갖고 안 넘어가는 남자는 고자 아니고는 없는 것 같은데 다 넘어가잖아요. 왕들도 장군들도 다 넘어가는데 자기 남편만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목적을 갖고 돈이 목적이겠지 거의 대부분 아니면 뭐 신분상승이 목적이든 뭔가 목적을 갖고 자기 남편을 유혹했어. 근데 남편이 넘어갔어.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돌팔매질을 해.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라면 나는 내가 보호해줄 것 같아. 괜찮아. 그 사람 실수할 수 있고 너가 강간하거나 그 사람 죽인 건 아니면 괜찮아. 실수였으면. 그러면 내가 커버할게.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려면 평소에 남편에 대한 그 존경과 그게 있었어야 되는 존경과 거 사랑 아니에요? 없더라도 네. 남자의 그 성욕, 네. 남자의 그 욕망, 남자가 신이 남자를 디자인한 그 의도 이런 걸 알면 유혹에 너무너무 약한 그 수컷의 속성을 알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너무 이제 막 이 코너에 몰렸을 때 부인이라도 그래 괜찮아 이번에 잘 넘길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사실 안 했겠네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남자가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목숨하고 바꿀 일이니까 그리고 부인이 정말 믿어주고 그냥 감쌌으면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이해할 수 있을 맞아. 것 같아요. 이 나이쯤 만약에 돼야지. 뭐 30대 때 남편이 뭐 바람 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해를 절대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 경륜과 연륜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줄 것 같네요. 뭐 진짜 유혹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아까운 참 목숨을 그렇게 하룻밤에 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혼이나 사별 후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는 중년 여성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포인트. 같이 늙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같이 등도 긁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남자에게 성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혼하게 돼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여자가 성적 능력이 그걸 계속 거절하면 또 이제 이혼하게 되거든요. 둘이 알콩달콩 살고 적어도 10년, 15년은 서로한테 그 뭔가를 헌신을 해야지. 내가 늙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그 사람이 치매 걸렸든 풍을 맞았든 뭐 다리가 부러졌든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섹스만 해준다고 내 새끼 밥을 해결해줘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8시간 일을 하면서 허리도 못 펴면서 일을 해하고 겨우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거를 해결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남자한테 그 노동력을 다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짜 없잖아요.
공짜가 제일 비싼 거고. 그래서 당연히 당연한 거 없어요. 내가 한번 섹스해서 그 남자가 나랑 재혼해 주니까 나는 이제 끝.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직장 다녔을 때 그 하는 노력만큼은 한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돈 좀 벌어준다고 뭐 여자한테 다 해준 것처럼 막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뭐 폭력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 에티켓 지키면서 둘이 노후를 잘 마무리하면 자식들 아프다고 내가 아프다고 전한다고 자식들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노후를 늙어갈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되게 행운이고 근데 그 행운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약간 양보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이제 희생하고 맞춰가면서 혼자인 것보단 둘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네요. 그래 노인들이 여자 혼자만 살거나 남자 혼자만 살면 노인 냄새 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살면 노인 냄새 안 난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음양의 위치인데 네. 그리고 늙어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개도 안 주고 한 개도 안 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주고 받고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짝을 만나서 사는 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진짜, 그동안에는, 혼자서도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했는데, 아, 주변에 좀 괜찮은 남자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좋은 인연을 찾는 것에 대한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